서울특별시 은평구.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하지정맥류로 고통을 겪었다는 전재희 씨. 10년 전부터 다리가 무겁고 좀 어떤 저린 증상이 있었어요. 다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불편했어요. 계단을 오를 때도 많이 좀 힘들고. 매일 일상을 괴롭히는 다리 통증. 하지만 가장 괴로운 순간은 따로 있었다고요. 잠잘 때 자꾸 이제 다리가 저리고 그때부터 이제 걱정이 많이 됐죠. 통증뿐 아니라 외관상의 변화에도 신경이 많이 쓰였다는데요. 일상생활 하는데 반바지를 입을 수가 없었죠. 반바지를 입게 되면 사람들이 저 다리만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불편했죠. 정밀 검사 결과 하지정맥류 2기 판정. 이후 시술을 통해 통증이 호전되고 튀어나와 있던 혈관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요. 이 치료 전에는 여기가 완전히 그냥 아주 심하게 막 튀어나오고 아주 보기가 아주 많이 흉했어요. 여기도 통증도 없어지고 일단 다리 쪽에 저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수술을 받고 이렇게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진작 치료를 안 한 게 가장 큰 후회가 되네요. 네, 치료에 아주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 좋네요. 안상은 교수님 환자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치료 받으신 거예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역류가 있는 혈관, 아까 말씀드렸던 손상된 밸브가 있는 정맥에 접착제, 의료용 접착제를 통하여 간단하게 시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지정맥류 2단계에 해당하는 경우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에 방송 매체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혈관이 튀어나왔을 때 이게 하지정맥류 같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도 본인이 하지정맥류 같다고 오셨고, 그리고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이 단계에서는 보존적 치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 같은 치료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오랫동안 증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런 보존적 치료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술을 통해서 회복이 되신 환자분이십니다.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모두 전부 이 수술받고 시술받지 않아도 보존적 치료도 있고 한 거네요. 다만 일상생활에 너무 큰 불편함이 있다면 병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리로 오는 치명적인 질환의 적신호, 다음 닥터의 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요. 자, 유독 한쪽 다리가 심하게 아프고 변색되면서 감각 이상이 올 때는요. 하지 동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하나 봐요. 동맥이 막혔다는 거, 동맥이 나오니까 좀 무섭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정맥 질환은 이제 내려간 피가 올라오지를 못하는 게 문제라면 동맥 질환은 이제 피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죠. 내려가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동맥 경화 때문인데요. 영상을 보면서 이제 살펴보시면 이렇게 보통 동맥 경화가 양쪽이 다 있지만 한쪽이 더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한쪽 다리 통증으로 잘 옵니다. 이렇게 혈관에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나 고지혈증 등이 있으면 혈관벽에 저렇게 플라크가 쌓이게 되고요. 혈액에 저류가 생기면서 피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는 원활한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다 통증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쪽 다리에 통증이 심하게 오고요. 저게 더 심해져서 감각 이상이 온다든지 저렇게 색깔도 허옇게 변하거나 괴사가 생기는 그런 경우라면은 아주 심각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저런 경우 피부가 궤양이 올 때까지 진행되는 경우라면은 반드시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동맥 경화나 하지 혈관 쪽에 동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맥이 막혀서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무섭고 진짜 아플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다리의 깊숙한 곳에 있는 동맥이 꽉 막혀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진짜 짐작이 안 가는데 사진상으로만 봐도 진짜 심각하네요. 저도 지금 사진 보니까 너무 놀랍고 좀 무서운데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는 처음에는 약간 이게 본인 다리가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쳐도 느낌도 없고 꼬집어도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이 하지동맥이 막혔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사람마다 증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다른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정리된 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걸을 때 다리가 아프고 쉬면 나아지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다리나 발가락이 차갑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실제로 한쪽 다리가 반대편에 비해서 굉장히 창백해 보이거나 아니면 막 푸르스름하게 변색이 되거나 이런 혈류 저하 징후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리 감각이 저하되거나 내 다리 같지 않고 아까 태훈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꼬집어도 내 다리가 감각도 없고 내 다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감각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이제 혈류가 저하되면서 피가 잘 못 가니까 이제 조직이 변화가 생깁니다. 다리가 털이 빠지고 발톱이 두꺼워지고 또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더 진행하게 되면 아까 보신 사진처럼 발이 괴사되면서 거먹게 변하고 피부가 이제 딱딱해지면서 조직 괴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조직 괴사까지 진행하면 마지막엔 절단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조기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 하지 동맥 질환을 조기에 좀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 하지 동맥 질환이랑 허리 디스크 증상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 두 개는 어떻게 증상을 좀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를 앓고 계신 분들이 워낙에 많고 이래서 말초 동맥 질환이 간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헐적 파행, 소위 말해서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동맥이 잘못됐을 때하고 정맥이 디스크가 문제가 있을 때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네. 동맥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같은 거리, 100m면 100m, 500m면 500m, 혹은 시간으로 1분, 2분 이렇게 똑같은 거리를 걸으면 통증이 유발이 되고 그리고 쉬면은 좋아집니다. 여기서 쉴 때도 1분에서 한 2분, 아무리 오래 걸려도 3분 이내에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다시 걸으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거리 또는 똑같은 시간만큼 증상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되는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동맥에 문제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컨디션과 그리고 오전, 오후 이렇게 날짜에 따라서 좀 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네, 참 구분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실제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도 차도가 없어가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론적으로는 하지 동맥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산광역시 북구. 안녕하세요. 하지 동맥류가 발가락 궤양으로 번져 고민이 깊었다는 배종전 씨. 11월 달에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신경외과를 찾으니까 허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다리 저림 증상으로 신경외과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배종전 씨. 하지만 허리 수술 후에도 다리 저림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잠잘 적에도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를 먹어야 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발가락에 상처가 왜 이렇게 심하게 났지? 발가락 상처가 궤양으로 번지고 나서야 병원을 찾은 배종전 씨. CT를 찍으니까 혈관이 이렇게 막혀서 그렇다고 혈액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하지동맥 질환. 오른쪽 하지동맥에 막혀 혈류가 차단돼 있던 상황. 하지동맥류 수술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요. 수술 지금 하고 나서는 발목 아픈 것도 사라지고 차츰차츰 이제 발등도 혈액 순환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게서야 병원을 찾은 것이 후회가 된다는 배종전 씨. 아내가 다른 때 병원에 빨리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할 적에 그걸 아내 말 안 듣는 게 그게 지금 와서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니까. 네. 깊이 또 간직하고 나중에 꼭 생기면은 잘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분도 이제 안상현 교수님 환자시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치료를 받고 이렇게 회복을 하신 건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재개통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과 시술을 동시에 하는 하이브리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디스크 질환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다리가 불편하다고 호소할 때 디스크하고 혈관이 동시에 병이 있는 경우에도 간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갑자기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막히는 질환이고 이런 경우에는 그보다 더 아래쪽 다리 혈관의 아래쪽의 다리가 혈류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수술 전 사진에서 보면은 저기가 장골동맥이라고 하는 우리 네. 하복부에 있는 다리 혈관이고요. 또 아래쪽에 무릎에 해당하는 부분도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안 보이고 약간 거무스름해 보이는 게 막혀 있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네, 반대쪽에 다리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네, 환해요. 예, 그쪽에는 쭉 가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혈관이 막혀 있어서 저렇게 보이는 겁니다. 저기를 사타구니를 한 3cm 정도를 째가지고 안에 있는 혈전을 제거하고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서 혈관의 안에 있는 거를 스텐트를 넣고 혈관을 재개통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다행입니다. 호전되셔서 관리 잘하셔가지고 계속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 방송하면서 참 헷갈린 게 하지 정맥 질환, 하지 동맥 질환 이거 교수님들 어떻게 구별하세요? 저는 이게 어렵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지 정맥류는 내려간 피가 잘 올라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구불구불해지는 게 모양이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통 피가 꽉 차서 다리가 아픈 거기 때문에 다리가 무겁다 또는 저리다 또는 묵직하다, 뭐 뻐근하다 이런 증상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 동맥의 병은 혈관 동맥경화 때문에 피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 통증이 오거든요. 그때의 통증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 쥐어짜는 것처럼 온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동맥의 병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또 동맥경화가 아주 심하면 간단하게 이제 측정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발등에 있는 동맥을 우리가 손으로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동맥이 약간 밖으로 노출돼서 잡아볼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비교적 쉽게 잡아볼 수 있는 곳이 발등 동맥인데요. 그렇게 엄지발가락을 뒤로 젖히면 인대가 이렇게 위로 볼록 솟아오릅니다. 산맥처럼. 그래서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를 손으로 이렇게 쭉 훑어서 오다 보면은 발목이 있는 쪽 부위에 맥이 이렇게 펑펑펑 뛰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양쪽을 다 만져보시고 양쪽이 다 정상적으로 잘 뛰면 정상이고 내가 다리 통증이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맥박이 왼쪽보다 좀 약하다거나 잘 안 만져진다. 그거는 다리 쪽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그런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와서 혈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